두 번째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 읽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현행 헌법 하에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데요. 집권하시면은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의 개혁을 위해서 맨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다음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사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권한의 묘미입니다. 그 행사하는 묘미인데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의 이런 비난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검찰개혁 문제는 검찰이 지금 사실상 검찰 독재 시대입니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검찰이 참 정의로운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누워버립니다. 그만큼 눈치 보는 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개헌을 할 때는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내부 승진을 시켜서는 안 되고 외부 영입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좀 작은 청와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장관 책임하여 인사할 것을 행정부의 국장까지 청와대가 인사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도 책임 총리도 해야 되지만은 장관도 책임 장관제를 두고 청와대가 인사하는 것은 장관 차관 정도만 인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사실 무력화될 대로 무력화됐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대북 기능과 그리고 대공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지금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국정원을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종북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 국내의 그 보안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신설하고 경찰의 영장 청구권을, 공수처 참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공약입니다. 공약입니까? 예. 공수처라는 것은 새로운 검찰청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거 지금 검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홍준표 검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네. 후보님,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응당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에 대한 견제 수단, 그에 대한 문책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걸 갖다가 경찰의 영장 청구권을 주자는 겁니다. 검사하고 경찰하고 동등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상호 감시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감시할 수가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공직자 비리만 별도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합니다. 그 대상에 검사가 포함되는 것이죠. 수사의 대상이. 그러니까 네. 제 말은 검사를 갖다가 경찰하고 동렬해 두고 수사를 하게 하면 상호 감시 체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수처가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요. 오히려 또 하나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은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님이 말씀하신 수사청을 만들자. 저는 이거야말로 그거는 뭐 별도의 검찰청을 또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 가치가 없는 말이고 지금 만든 공수처라고 전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청을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경찰도 지금 그만큼 수사 능력이 뛰어났으니까 많이 발전됐으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동일하게 영장 청구권을 줘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면 검찰 비리가 없어지죠. 그것도 저의 공약입니다. 아, 경찰한테도 영장 청구권 기소권 이렇게 나눈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아니, 그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그 주장이 아니고. 아닙니다.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찰도 그럼 검찰하고 똑같네요. 다만 그것은 이제 개헌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2006년 10월에 1심의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1심의 간첩단 사건이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입니다. 이때 김성구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 1개 그룹만 소위 그 1심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근데 이 수사 도중에 6개를 추가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 386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많이 걸려 있었고 또 일부는 북으로 A4 용지로 수십만 장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2006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성규 국정원장을 불러갖고 그만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걸 이제 버시바우 대사가 미정부에 보고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게 위키리스크에 지금 폭로가 돼 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왜 김성규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 관련자들이 전부 그 386 그 당시에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했다, 해고를 했다는데 그거 좀 한번 해명해 보시죠. 사실이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국정원 수사입니다. 국정원에서 수사를 해갖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김성규 원장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에 쫓겨났어요. 그거 그 당시에 전부 보십시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위키리스크에 폭로가 됐다니까요.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에 보고한 그 보고서의 내용이 위키리스크를 통해서 폭로가 다 됐다니까요.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 회장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격한다고 어제부터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성완종하고 갑자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몇 입에 해줬어요? 사면 2번 해줬잖아요. 한 정부에서 사면은 성완종이 2번 해줬는데 나는 성완종이를 몰라요. 그런데 성완종이랑 한 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면을 2번 해줬잖아요. 왜 2번 할 때 그 몇 입에 해줬습니까? 네? 예. 그래 2번 해줬잖아요. 그 2번을 왜 해줬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예. 왜 기가 막힙니까?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2번 해줬잖아요. 예, 그만하시죠. 그만하는 게 아니고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또 방금 이야기를 지금 얼머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네네.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왜 다들 저거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무슨 해요? 그 연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아니 예. 문 후보는 천족에 믿고 있죠.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죽을 죄도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45년 전의 일을 누가 밝힌 것도 아니고 제가 18살 때 일을 제 스스로 책에서 12년 전에 밝히고 국민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미 12년 전에 한 용서를 구하고 제가 한 짓도 아니고 친구가 그래 하는 것을 내 말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이미 했고 또 그것이 이제 공개를 돼가지고 12년이 지났는데 대선 때가 되니까 그것도 검증이라고 내가 아까 또 사과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얼머무리지 마고. 아니 성완종이 그럼 사면할 때 2번 할 때 그럼 몇 입에 했습니까? 자, 시간이 많으니 좋긴 하겠는데 그야말로 유치한 토론 태도 아니에요? 유치한 토론 태도가 아니고 지금 아까 유치한 거는 안철수하고 2번 할 때가 유치한 토론이었죠. 저는 홍준표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검찰개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중수부 폐지 반대한다고 또 그러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이나 또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검찰개혁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지난 가을부터 겪고 있는 이 간절함, 검찰은 꼭 개혁돼야 한다는 이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검찰은 제가 있을 때 정의로웠습니다. 참 정의롭게 했습니다.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누워버립니다. 비겁한 검찰이 됐어요.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은 홍준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독점시키지 않고 경찰에도 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감시 체제로 만들어서 검찰의 독재적인 권한을 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검찰총장을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니까 총장 올라가려고 전부 아부를 합니다. 권력에 눈치나 보고. 그래서 외부 영입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를 뽑는 그런 토론인데 참 오늘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칼빈선호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함대하고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또 북한에서 칼빈선호를 수장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북미 대결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국경지대로 오고 있습니다. 중국 군대가 15만이 국경 부근에 집결을 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공군의 수호위기가 지금 새로운 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함대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한반도 위기가 이래 참 세계의 화약고가 될 정도로 위급한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비 없이 언론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홍준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거에 나왔습니다. 좌파 후보 3명하고 우파 후보 1사람입니다.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가 이겨야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체제 선택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친북 정권 바라시겠습니까? 5월 9일 투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주제들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못다 하신 말씀 맺은 말로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대통령 후보 토론치고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선거는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좌파 정부가 탄생한다면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화에 물들게 됩니다. 이제 5월 9일은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급조된 선거이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또 만들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북한 청년 100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는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또 강성 기종노조, 정교조, 종북 세력에 얹혀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좌파 정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 나라 서민들을 위해서 홍준표가 한번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5월 9일 꼭 투표장에 가셔서 홍준표를 선택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